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8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뭐 라이브 하던 뭐 송출 작업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네,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한번 지웠다가 다시 깔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라이브 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본의 아니게 불편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끝나면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깔아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플랫폼에서 저녁 제 방송 시간대인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광성이 그 소속팀에서 방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명문구단인 유벤투스에서 한때 활동을 하는 등 뛰어난 축구 실력으로 인민 호날두라고 불렸던 이 한광성이 최근 본인 소속팀 알두하일, 카타르 알두하일에서 방출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한광성이, 네, 선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결의를 채택해가지고 각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한광성도 해외 축구 활동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두알 팀에서도 뭐 한광성이 잘하건 못하건을 떠나서 네. 그래서 이제 방출이 된 것으로 보여요. 네. 프랑스 방송국에서는 보도하길 카메라를 다 돌려봤는데 네이마르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부분을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에 따르면 텔레푸셀 르롤 기자는 우리는 모든 것을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며 인종차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카메라를 다 들여다봤다. 경기장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만약 해당 장면이 있다면 우리도 이 방송에서 내보냈을 것이다. 한편 리그왕 사무국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했고 이 징계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이제 징계가 나오긴 했어요. 네. 또 이제 네이마르도 징계가 나왔고 이 네이마르에게 뭐 인종차별한 게 아닌가라고 들려오고 있는 이 곤잘레스 같은 경우도 네, 그 확인만 되면 일단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확인만 되면 더 큰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확인 안 되면 무혐의로 끝나겠죠. 네. 아무튼 이 징계 얘기도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네. 개최요. 좀 개최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현재 그 소속팀을 구하지 못한 개최가 에이전트까지 바꿔가면서 활발하게 새로운 팀을 찾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를 FA로 떠난 개최가 지난 몇 달간 에이전트사를 2번이나 바꾸었으며 지난 4월 달에 LSM 인터내셔널 사커 매니저먼트와 손 잡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레버쿠젠, 베를린, 밀란, 로마, 피오렌티나 이런 팀들과 링크설이 나돌았지만 지금은 네, 개최를 찾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AS 모나코의 새로운 감독인 코바치가 뭐 개최를 영입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언론 플레이가 있었는데 코바치가 직접 우리는 개최를 영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개최는 좀 더 이름값 있고 유명 선수를 보유한 리안 스포츠 그룹에 자신의 미래를 다시금 맡기기로 했으며 리안 스포츠 그룹에 속한 선수로는 뮌헨에서 뛰고 있는 사네, 나폴리의 쿠리발리, 레알의 요비치, 바르셀로나의 피아니치, 뮌헨의 제롬 보아탱 등이 이 에이전트사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개최도 이때 새롭게 다시 에이전트사를 바꾸면서 다른 팀들을 한번 물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마르세유의 곤잘레스를 가격했던 그 뒤통수를 가격했던 네이마르가 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고요. 네, 네이마르는 자신에게 곤잘레스가 원숭이라고 네,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뒤통수를 때린 거라고 이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 뒤에 가보면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징계가 나와 있긴 해요. 근데 다 징계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일단은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고 하는 사람들만 지금 징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보도하길 이탈리아 토리노가 아스날의 토레이라와 링크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스날이 토리노와 이 미드필더 토레이라 임대 계약을 논의하고 있으며 완전 이적까지 현재는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 구단은 토레이라에 대해 한 시즌 임대를 논의하고 있는데 내년 여름에 완전 영입이 가능한 옵션을 포함할 것이고 토리노는 두 번에 걸쳐 아스날에 2200만 파운드 333억을 분납할 것이고 세리아 A의 또 다른 팀 피오렌티나 역시 토레이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토리노는 지난 2018년 삼프도리아를 토리노가 아니지 토레이라는 지난 2018년 삼프도리아를 떠나 아스날에 합류했지만 무릎 부상을 당하고 경기를 잘 뛰지 못하면서 아스날에서도 그렇게 이제 중요 자원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터밀란의 고딘이 다른 이탈리아 팀인 칼리아리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고딘의 칼리아리 이적은 몇 시간 내로 아마 계약이 마무리 지어질 수 있으며 인터밀란은 해당 계약이 빠르게 좀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인터밀란은 또 바르셀로나에서 비달이 새롭게 합류할 수도 있는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스톤빌라의 잭 그릴리시가 아스톤빌라와 2025년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잭 그릴리시는 잔류에 대해서 말하길 아스톤빌라에 잔류하게 되어서 기쁘며 빌라는 나의 클럽이고 여기서 뛸 수 있는 게 매우 행복하다. 팀의 야망을 명확히 구단주가 알려주었고 앞으로 흥미로운 날들이 아스톤 빌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빌라와 함께 미래를 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원래는 가장 초반에 막 토트넘으로 이제 이적설이 좀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잭 글래시가 산초를 데리고 오지 못할 맨유의 대체 영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스톤 빌라와 다시금 2025년까지 재계약을 맺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연봉도 그 주급도 꽤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네. 이탈리아 디마르지오는 토트넘이 토리노 벨로티에게 향상된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라고 알렸습니다. 디마르지오는 전하길 토트넘의 이제 벨로티를 데려오는 것을 지금 선택적 영입 조항과 임대를 제안해서 데려오려고 했지만 토리노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일단 무리뉴가 그것보다 향상된 오퍼를 보내면서 상황이 조금은 변했다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임대 플러스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시킬 때는 의무 영입,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되는 새로운 제안을 건넸다라고 하며 그러나 토리노는 아직도 그 제안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가 아닌 오직 일시불 판매로만 이 벨로티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그냥 뭐 말 그대로 뭐 신빙성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제시한 것에 대한 팩트를 이제 주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가 온다 안 온다 그리고 토리노가 보내준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뭐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이제 토트넘이 일단 되든 안 되든 한번 오퍼를 제시해 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래도 뭐 당연히 케인이 난 더 훨씬 더 좋은 선수라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가 토트넘 왔을 때는 활용 가치도 그렇고 훨씬 토리노에 뛸 때보다는 덜 할 텐데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토리노도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이적으로만 팔고 싶어 하고
벨로티 소식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렸고요. 다음 소식은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8번이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유벤투스에서 넘어온 피아니치가 지난 2시즌 동안 아르투르가 사용했던 8번의 유니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8번의 유니폼을 피아니치가 달고 뛴다고 합니다. 네. 뭐 일단 뭐 아르투르가 가는 거, 피아니치가 오는 거 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간이었고 결국 이루어진 이제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왔네요. 결국 유벤투스에서 피아니치가 잠깐이긴 하지만 또 유벤투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잘할지 못할지 그냥 뭐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네. 다음 소식은 영국 가디언에서 토트넘이 바스 도스트를 협상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무리뉴는 이 프랑크푸르트의 도스트를 케인 백업으로 영입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도스트를 보내는데 550만 유로 이적료를 원하고 있지만 토트넘은 임대만을 선호하고 있으며 토트넘은 이전에도 뭐 와포디 디니 그 다음에 크페레 벤테케 비니시우스 이런 몇몇 선수들과 이제 링크가 뜨긴 했었는데 네, 이루어진 선수는 없습니다. 그쵸? 뭐 케인 백업을 온다면 뭐 이런 도스트 선수가 오거나 하는 게 사실 맞긴 하죠. 아까처럼 뭐 벨로티는 아닌 것 같고. 네. 다음 소식은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 소식인데요. 네. 토트넘이 베일의 임대를 시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가레스 베일을 임대로 데려오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으며 2013년에 토트넘을 떠난 이후 베일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복귀 관련 링크가 있어 왔습니다. 베일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이제 밀려났고 여름 이적 시장 마감 전에 아마도 이 임대 딜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이 보도하기로도 네, 토트넘은 임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엄청난 주급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와 또 이제 이야기가 다시금 또 오가고 있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이고야 베일이 토트넘으로 오긴 오나봐요. 지금 기사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은 웨스트브루미치 알비온이 이바노비치를 영입했습니다. 1년 계약을 맺었고 FA로 네, 데려왔죠. 이 제니트에서 러시아 제니트 팀에서 이제 뛰다가 FA로 풀렸고 FA로 네,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으로 이적을 한 것입니다. 1년 계약이니까 뭐 간단하게 선수가 좀 많이 뛰기보다는 뭐 경험을 살려가지고 뭐 후배 선수들에게 좀 조언해주거나 아니면 뛸 때 잘 리딩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좀 믿고 데려왔겠죠. 네, 아무튼 이바노비치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바메양이 아스날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스날과 3년 재계약을 맺는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오바메양이 재계약했을 때 이안 라이트가 이제까지 다른 아스날에서 잘했던 선수들은 뭐 정작 필요할 때는 이적하고 그랬었는데 당신은 진짜 영웅이라고 아스날의 영웅 필요할 때 다시금 또 재계약도 하고 팀에 남아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또 많은 아스날 팬들도 뭐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 전에 이제 막 아스날에서 잘했고 결국 인기가 많았던 선수들은 다 이적을 하거나 그랬었는데 또 오바메양은 네, 재계약을 하면서 팀에 대한 또 사랑을 또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BBC에서 보도하길 베일 복귀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베일을 복귀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31살의 이 웨일즈 국적의 베일이 2013년에 8,700만 파운드 네, 금액으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했었고 4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주전 자리를 잃었고 점점 밀려나게 되면서 베일은 팀을 떠나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을 말해왔었고 그는 이제 에이전트로 바넷을
네, 소유하고 있는데 뭐 바넷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베일은 여전히 토트넘을 사랑하고 있었고 계속 이제 마음속에 두고 있었고 현재 지금 토트넘과 협상 중에 있는 것도 맞다 인정을 했고요. 또 베일이 토트넘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전 사실 뭐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냥 언론 플레이인 줄만 알았는데 아무튼 뭐 에이전트도 직접 협상 중에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영국의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이 지금 토트넘과 베일이 진짜 이 임대를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보니까요. 네, 진짜 오가는 이야기인가 보더라고요. 네, 근데 전 절대 이거 진짜 아닌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이적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고 아닌 건 진짜 없나 봅니다. 네. 전 어제 진짜 이거 진짜 언론 플레이다. 개막 경기를 토트넘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언론 플레이로만 이제 저는 판단했었는데 아 진짜 아닌가 보더라고요. 진짜 올 건가 보더라고요. 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디 애슬리틱 독점 뉴스에 따르면 토트넘은 레알 레길론 완전 영입에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영구 이적에 대해서 스페인 현재 레프트백으로 뛰고 있는 레길론과 현재 계약에 거의 합의했다고 하며 아직 던딜까지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이제 원래 이 레길론에 관련해 가지고 토트넘과 맨유가 서로 관심을 보였었는데 맨유는 바이백 조항을 빼길 바랬지만 레알 입장에서는 그 조항을 빼지 않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 토트넘은 그걸 알면서도 일단은 급한 상황이니까 네. 왼쪽이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레길론을 데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디마르지오 소식에 따르면 쿰불라가 이 로마로의 이적이 완료 직전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쿰불라 측과 대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쿰불라는 새로운 AS 로마 선수가 될 것이고 이 딜은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로마와 베로나 간의 합의는 임대 후 의무 이적으로 총액 3천만 유로 420억에 끝나 있는 상태였고 이제 이 쿰불라가 2025년까지 로마와 5년 계약에 세후 연봉 20억 플러스 보너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쿰불라는 내일쯤 로마로 와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공식 발표가 되고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끝난다라면 개막 경기 때부터 로마에서 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 게리 리네커 과거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이기도 했고 현재는 이제 BBC에서 호스트로 MOTD도 이제 하고 있죠. 네. 리네커가 BBC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리네커는 5년 재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매치 오브 더 데이 네, 프로그램의 호스트로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 이 재계약은 맺었지만 이전에 받던 그 연봉보다는 23%가 감소된 네, 계약이라고 합니다. 뭐 리네커한테 더 큰 조건의 제한이 있었으면은 뭐 거기로 갔었겠지만 뭐 아무래도 리네커도 이제 좀 5년의 계약을 또 맺으면서 이전보다는 연봉이 줄어들긴 했지만 또 안정된 계약이다 보니까 네 그냥 계약을 다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네커가 BBC와 재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카마다 다이치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202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던 걸 2년 연장하면서 2023년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카마다 다이치가 네, 분데스리가에서 처음에는 뭐 잘 못 나왔다라고 제가 봤는데 네, 점점 네, 또 잘 적응하더니 또 재계약까지 이렇게 맺게 되었네요. 다음 소식은 아스날에서 뛰었던 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아스톤 빌라로 완전 이적했습니다. 28살의 아르헨티나 국적의 선수이며 이적료가 2천만 파운드 305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스날에서는 그래도 레노에게 이제 주전 골키퍼를 주려는 마음인 것 같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는 최근에 폼도 많이 올라왔고 본인도 이제 주전을 좀 원했는데 아스날의 결과는 결국 레노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선택은 이제 아스날이 이제 고스란히 결과로 받겠죠. 하지만 또 아스톤 빌라는 골키퍼가 필요한 상태에서 원래는 이제 빡빡이 밀란 빡빡이 골키퍼 잠깐 임대 데려왔었었죠. 이제 걔는 뭐더라? 기억이 안 나. 리버풀에 뛰었던 선수인데 골키퍼. 빡빡이 베니테즈가 빡빡이 아닌데 베니테즈가 생각나네. 레이나 골키퍼 맞아. 페페레이나가 이제 잠깐 와서 뛰었다가 밀란 소속으로 레이나 관련돼서 또 다시 데려올까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젊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폼이 많이 올라온 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를 데려오는 것을 또 선호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팀에서 또 지원도 해줬고, 그 다음에 본인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급 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싶어 했는데 아스톤 빌라가 또 어느 정도 주전까지도 보장을 해준다라고 했었어요. 영입하려고 했을 때는. 그렇다 보니까 그 조건을 믿고 아스톤 빌라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톤 빌라하고 붙을 때는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차라리 레노를 첼시에게 비싸게 팔지. 근데 이제 뭐랄까 그런 거죠.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파는 거지. 물론 이제 에이전트들이나 에이전트사에서 역제한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축구판에서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아스날도 레노를 팔 마음도 없고, 아니면 아스날이 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팔 마음이 있었으면 에밀리아노라도 이제 역전했을 텐데 첼시가 관심이 없었나 보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살 마음이 있어야 사는 거지. 그것도. 다음 소식은 레길론이 토트넘으로 이적하는데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내일쯤에 아마 공식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토트넘의 이제 레길론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이제 380억에 데려오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으며, 현재는 메디컬 테스트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 딜에 이상한 누가 끼어들거나 이런 거 아니면 토트넘에 380억 이적료에 이적하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하지만 토트넘은 이 바이백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이 바이백의 조항은 뭐냐면, 토트넘은 380억에 사지만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550억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거. 근데 그 기간이 2년 동안이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또 당연히 이제 1년은 토트넘에서 편하게 뛸 것 같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바이백 조항을 레알이 걸 수도 있고, 2년 뒤면 이제 또 마르셀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때 돼서 토트넘 레알이 바이백을 발동시키면서 550억에 다시 데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아무튼 아직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오피셜이 나오고 상세한 옵션 내용이 떠봐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바이백 조항을 넣었고, 그 바이백 조항은 2년 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뉴캐슬 멤버였죠. 이 요시노리 부터가 라리가 에이바르로 이제 1년 임대를 떠났습니다. 뉴캐슬에서. 에이바르는 이제 이누이가 또 뛰었던 팀이었고, 이누이가 또 잘했었죠, 에이바르에서. 그래서 에이바르는 일본인 선수를 쓰는 데 있어서 좀 거리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이바르가 이 뉴캐슬 공격수인 요시노리 부터를 1년 임대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전해드립니다. 이 선수는 이제 발레로, 원래는 인터밀란 소속의 선수였지만 피오렌티나로 이적을 했고요.
원래 발레로가 피오렌티나에서 2012년부터 17년까지 뛰다가 인터밀란으로 가서 3년 계약 맺고 이번에 그 계약이 끝나고 자유계약으로 이제 피오렌티나로 이적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발레로가 피오렌티나로 가는 데 있어서 뭐 선택적 본인의 선택보다는 뭐 구단의 선택이 더 컸어가지고 발레로가 이제 피오렌티나에서 인터밀란 갈 때 울었던 기억이 제가 좀 나네요. 네.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길 토트넘이 가레스 베일 영입에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베일 에이전트 바넷이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하길 토트넘 이적이 현재 근접하긴 했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으며 복잡한 거래이고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와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면 그 전에 이제 6년 동안 시간을 보냈던 토트넘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 또 하면서 토트넘도 베일도 서로 이제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티아고 실바와 벤치렐이 첼시에서 첫 그룹 트레이닝에 참여했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재활 중이었던 벤치렐이 이 팀 그룹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했고 지난주 런던에 도착한 티아고 실바 역시 처음으로 이 그룹 트레이닝에 참가했습니다. 월요일날 열리는 브라이튼전에 브라이튼전이 이제 월요일날 열렸었죠. 그때 이제는 안 뛰었던 선수들인데 그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좀 몸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 팀 훈련에 다들 이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높은 강도의 훈련이었다라고 하는데 부상 없이 잘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팀 마르지오가 전하기에 레스터시티가 AS 로마에서 뛰고 있는 윈데르 임대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레스터시티가 윈데르 임대를 노리고 있고 AS 로마에서 3년 동안 88경기에 출전해서 17골을 기록한 윈데르가 레스터시티에 합류할 수도 있으며 이 레스터시티와 로마의 클럽들은 서로 임대 포함된 딜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수 기억하는 거는 터키 국적의 천재다, 아주 유망주다 이렇게 했던 평가, 그렇게 있던 평가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로마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로마 경기를 많이 본 게 아니어서. 근데 88경기에서 17골을 넣었다고 하고 좋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임대를 가는 거겠죠, 로마에서. 네. 무튼간에 그때 윈데르가 그때 로마로 가기 전에 천재다, 터키가 낳은 미래다 이렇게 얘기했던 평가가 생각이 나네요. 카드나 코페가 전하길 바르셀로나 현재 감독은 쿠만이지만 쿠만이 이제 개막 경기에서도 아직 바르셀로나는 개막 경기 안 치렀어요, 레알과. 그러니까 이 개막 경기에서 공식 경기에서는 벤치에 앉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의 감독이 왼쪽에 키케 세티엔 감독이잖아요. 근데 세티엔 감독에 대한 잔여 연봉을 바르셀로나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르셀로나는 키케 세티엔에게 그러니까 이 연봉 지불을 거부하고 있으며 팀이 팬데믹 상황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세티엔에게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게 모든 연봉을 지불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너는 돈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티엔과 바르셀로나가 합의를 봐야 돼요. 세티엔 나 돈 필요 없다, 그냥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르셀로나가 돈을 주거나. 근데 세티엔은 나 돈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이런 거죠. 근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네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받을 수 있게끔 행동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린 돈 못 줘,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연봉 문제가 해결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쿠만이 바르셀로나 감독인 건 맞지만 공식 경기에서 감독 자리에는 현재는 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축구협회도 이 세티엔과 바르셀로나의 계약 관계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면 쿠만을 이 등록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바르셀로나 본인들이 팀이 쿠만을 감독으로 선임했더라도 일단은 스페인 축구협회 입장은 우리는 이제 바르셀로나 공식 감독이 아직도 세팅으로 되어 있다. 관계 정리가 완벽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일처리가 너무 안 좋은 거죠. 네. 뭐 바르셀로나는 뭐 계속해서 약간 클럽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일만 네, 나오고 있네요. 다음 소식은 이제 FM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는 선수일 거예요. 저는 이제 FM을 계속 쭉 했었지만 이 선수를 선호했던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 아탈란타의 멜레고리가 제노아로 이제 임대를 떠났습니다. 2년의 임대이고 의무 이적 옵션이 포함된 계약이라고 합니다. 아탈란타 멜레고니라고 하면은 아마 고포텐을 또 받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FM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일단은 제노아로 임대를 떠났는데 2년 임대를 떠났고 제노아로 임대를 떠나면서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년의 임대가 끝나면 이 제노아와 5년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뭐 7년 계약을 맺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왜냐하면 2년의 임대, 2년 동안의 임대, 그 임대가 끝나면 의무 이적 5년 해가지고 총 7년의 시간이 이제 멜레고니와 함께 제노아가 할 것입니다. 정말 장기 뭐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진짜 완전 고포텐 선수였는데 키도 많이 컸네요. 그때 이제 봤던 이미지보다는 2017인가 18인가 되게 고포텐 유망주였어요. 네. 이 선수는 이제 무리오, 제이손 무리오인데요. 이 바르셀로나에서도 잠깐 이제 뭐 짤막하게 뛰었었죠. 그때 수비수가 막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물론 그때도 많이 뛰지 못했지만. 아무튼 원래 원 소속팀은 지금은 삼포도리아고 삼포도리아에서 셀타비고로 임대를 떠난 것입니다. 한 시즌 임대를 떠나는 것이고 완전 영입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무리오가 이 발렌시아로 임대를 가는 줄 알았는데 발렌시아가 이 금액적인 부분 좀 이견차가 있었나 봐요. 100만 유로 정도가 좀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이 셀타비고가 이 무리오를 네, 임대를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추첨이 10월 2일 날 열리게 됩니다. UEF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조추첨 및 대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공지했고요. 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32개 팀이 본선에 참여하고 이미 26개 팀의 이제 출전이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6개 팀은 플레이오프 같은 걸 다 거친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32개 팀이 모두 확정이 된 뒤에 스위스 니옹에서 위치한 본부에서 이제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 추첨이 이루어질 것이며 본선조는 4개씩 한 팀. 네. 그래서 한 조가 4개 팀 이렇게 4개 조가 나오는 거죠. 아니지. 한 조가 4개 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총 A, B, C, D, E, F, G, H조까지. 예. 그래서 32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선 진출, 바르셀로나도 포트 2로 감. 근데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본선 진출 32개 팀이 최근 UEFA 랭킹 포인트 기반으로 정해진 포트 1부터 포트 4번까지 나뉘며 포트 숫자가 낮을수록 강팀이 속한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뮌헨팀,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세비야가 뭐 랭킹 포인트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포트 1번으로 우승팀 자격으로 포트 1번으로 직행하고 최근 챔피언스 리그에서 부진을 보였던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이제 맨유 이런 팀들이 포트 2번으로 포함이 되면서 이제 뭐 바르셀로나나 맨유가 포함이 되는 포트 2번 들어가는 데는 이제 좀 어려운 조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포트 1번과 2번이 너무 극강적으로 세다 보면은 좀 죽음의 조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바르셀로나,
맨유를 피하는 게 좀 좋은 선택, 어디 추첨이라, 피하고 싶다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운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마르세유와 파리와의 경기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때 네이마르는 인종차별 들었다, 그 다음에 디마리아는 침을 뱉었다 하는데, 디마리아가 침을 뱉은 거에 대해서 이제 방송 화면을 못 찾다가 찾았어요. 보시면은 이제 침이 나오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디마리아가 침 뱉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디마리아는 추후에 다시금 침 뱉은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다르게 나올 것이고, 일단 이때 주목을 휘둘렀던 풀백 키루자와는 6경기 출장 정지, 그 다음에 네이마르하고 파레데스는 2경기 출장 정지,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 마르세유 측에서는 이 조르당 아마비가 3경기 출장 정지, 그 다음에 네이마르에게 인종차별을 했다라고 들리는 알바로 곤잘레스가 이제 아직 사실 확인 여부를 못했는데, 확인이 일단은 되면은 그때 이제 따로 징계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레길론 소식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내일 중으로 레길론 오피셜 뜰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킬 패트릭이 전하길 레길론이 아마 공식 발표가 곧 나올 것이다. 이미 레길론은 오늘 토트넘 훈련장을 방문했고 내일쯤에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할 것이며 공식 발표도 내일쯤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로파리그 이제 토트넘이 로코모티브 전 경기가 이제 곧 열리는데 그 경기 전에 모든 발표가 나올 것이다. 현재 레길론의 이적료로는 380억이 유력하고 2년 동안 유효한 아까 말씀드린 바이백 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토트넘이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면 레길론은 이번 주말 EPL 사우스햄튼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스쿼드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내다보더라고요. 일단은 레길론 그렇다면 계약이 이번 주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유튜브,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ATD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또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지금 안 되는 상황은 제가 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다시 지우고 깔고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한 부분이라 빨리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만 여기서 축구 뉴스는 끝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를 제가 발췌하는 펜코 이 번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